10년 만나왔던 남자친구와 이제는 결혼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네요. 정말 세상에 제 마음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29살의 여자고 남자친구는 저보다 2살이 많아요. 친한 친구의 소개팅으로 만나게 되었고 저와는 다르게 밝고 여유 있는 성격의 남자친구에게 첫눈에 반하게 되어버렸죠. 3년 동안 연애를 하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올해까지 잘 만나고 있었고 올해 초에 깜짝 프로포즈를 받게 되면서 나도 결혼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 집에 남자친구를 불러서 부모님과 남동생을 인사시켰고 약간 창피한 이야기지만 남자친구 집안의 넉넉한 상황을 알게 된 저희 부모님은 쌍수를 들고 결혼을 찬성하셨어요. 이 사람의 됨됨이나 저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해주는지와 같은 드라마에서나 봤던 평범한 질문들은 전혀 없었고 부모님 사시는 집이 몇 평인지 무슨 동네에 아파트가 있는지 등등 아무리 우리 부모님이라지만 옆에 앉아있는 제가 창피해서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 와중에 앞권은 저희 아빠가 했던 말로 결혼하고 나면 매달 생활비로 얼마씩 보낼 수 있나? 였고 남자친구가 그 말을 듣고 당황해서 어색하게 웃기만 하자 제가 나서서 그만 좀 하라고 막았던 기억이 있네요. 저는 현재 직장 때문에 집에서 나와서 따로 자취를 하고 있고 부모님 댁에는 남동생이 같이 살고 있어요. 저희 집안 상황을 이야기하자면 한마디로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몇 년 전까지 용달차를 운전하셨던 아버지는 교통사고가 한번 크게 난 뒤로 운전대 잡는 것이 무서워졌다면서 그 후로는 일은 손에서 놓고 있어요. 엄마는 동네 마트에서 주말 파트타임 캐셔 일을 하고 있는데 그래봐야 일주일에 하루 이틀 일을 하시는 거라 생활비는커녕 새 식구 식비도 감당 못합니다. 남동생은 작년에 대학 졸업했고 취업 대신에 지금은 공무원 쪽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취업해서 돈을 벌어야 할 것 같지만 저희 부모님들은 아들에겐 아무런 잔소리를 하지 않으시네요. 공부에도 잣대가 있다면서 하고 싶은 공부 원 없이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당장 집안에 생활비도 없으면서 동생 교재값이나 인터넷 강의 듣는 비용은 대체 어떻게 감당할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제 동생은 대학도 4년 동안 학자금 대출 풀로 받으면서 다녔기 때문에 한 달에 갚아야 하는 돈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동생은 본인의 처지를 아는지 모르는지 중간중간 한 번씩 저한테 전화해서 누나, 용돈 좀 보내줘 라는 말을 밥 먹듯이 쉽게 합니다. 정확한 부모님의 재정 상황을 알기는 어렵지만 25평짜리 낡은 아파트가 재산의 전부인 것 같고 아빠가 모아둔 돈도 따로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노후 준비도 되어 있을 리 없고 당장 다음 달 1년 후가 암울하기만 합니다. 그렇다면 제대로 된 고정 수입도 없는 저희 집은 대체 어떻게 생활하는지 궁금하시겠죠? 저는 3교대로 대학병원 간호사 일을 하고 있고 월급은 보통 350만 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집에서 출퇴근할 수도 있지만 출퇴근 시간이 1시간 가까이 걸리기도 하고 사실 저희 집 상황 때문에 너무 답답해서 집을 나온 이유도 있어요. 일단 제가 매달 월급날 엄마에게 생활비로 100만 원씩 보냅니다. 그리고 아빠한테 용돈 30만 원, 남동생에게 20만 원 정도를 보내고 적금도 50만 원짜리를 하나 들고 있어요. 제 자취방 월세 40만 원을 내고 핸드폰 요금과 공과금 등을 내고 나면 한 달에 쓸 수 있는 남은 돈은 80만 원 정도가 남는데 그 돈으로 식비와 기타 생활비를 최대한 아끼면서 쓰고 살아요. 하지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중간중간 남동생이 5만 원, 10만 원씩 더 가져갈 때도 있고 엄마가 전화해서 생활비 부족하다며 20, 30만 원씩 더 달라고 할 때도 있어요. 사실상 거의 적자나 다름이 없고 분기마다 한 번씩 150만 원 정도 보너스가 들어오면 그 돈으로 적자를 메꿔가면서 버티고 있습니다. 남자친구와 연애를 3년 하면서 저도 남들처럼 비싸고 좋은 선물 해주고 싶고 비싼 밥을 얻어먹으면 나도 맛있는 거 한 번쯤은 사주고 싶은데 매번 돈이 부족하니 눈치만 보고 데이트할 때 10,000원짜리 한 장을 쓰면서도 벌벌 떨어야 하는 제 자신이 싫었었죠. 그래도 다 괜찮다고 제 사정 알면서도 결혼하자고 해주는 남자친구가 너무나도 고마웠고 정말 내가 잘해야겠다고 생각했었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날벼락 같은 일이 생겨버렸어요. 남자친구가 먼저 저희 부모님에게 결혼 승낙을 받고 이번에는 제가 그쪽 집에 인사드리러 갈 차례였는데 자꾸만 주말마다 남자친구네 부모님들께서 약속이 있다며 자리를 피하시더라고요. 처음엔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했지만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도록 만나주시질 않자
이 상황은 저한테 눈치껏 결혼을 포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남자친구에게 어머님, 아버님께서 나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시는 것 같다고 우리 결혼은 없던 일로 해야겠다고 말을 하자 남자친구는 펄쩍 뛰며 그럴 리 없다고 자기가 중간에서 이야기 잘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또 기약 없이 한 달을 더 기다렸고 처음 인사드리러 가겠다고 말씀드린 지 석 달이 지난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길래 받았더니 남자친구의 어머니셨습니다. 나 성환이 엄마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 오늘 저녁에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내가 그쪽 아가씨 있는 곳으로 갈게요. 처음 들어보는 어머님의 목소리는 차분한 느낌이었고 제가 일하는 병원 근처의 카페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약속 시간을 기다리는 내내 불길한 예감이 계속 들었지만 역시나 첫 마디부터 저의 예상은 적중했어요. 어머님께서 저한테 본인 아들을 놓아달라고 부탁하러 오셨더라고요. 우리 성환이는 절대 아가씨한테 먼저 헤어지자는 소리를 못할 거예요. 아가씨 쪽에서 먼저 헤어지자고 말을 해주세요. 아무리 예상을 했다지만 머릿속을 한데 얻어맞은 것처럼 띵하더라고요. 사실 그 이유를 듣지 않아도 왜 그런 말을 하시는지 잘 알 수 있었지만 어머님께서 왜 우리가 결혼하면 안 되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남자친구네 부모님들도 정말 돈 한 푼 없이 자수성가하신 분들이라서 가난한 상황이 뭔지도 잘 알고 본인 아들은 절대 고생시키고 싶지 않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고 아들을 위해 평생 열심히 일을 했는데 저랑 결혼해서 처갓집에 다 가져다 주면서 살다 보면 삶이 힘들고 팍팍해질 것이 뻔한 일이라네요. 그쪽 어머님, 아버님이 평생 맞벌이를 하며 돈을 모았지만 만약 부양해야 할 부모가 있었다면 절대 지금처럼 자리를 잡지 못했을 거라면서 부모가 자식 앞길을 막으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30분 정도 카페에 같이 앉아서 남자친구 어머님, 아버님의 인생살이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들었고 이제는 좋은 아파트에 월세를 받는 상가도 있고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하지만 아직도 젊었을 때 하던 일을 두 분 모두 계속하고 있으시다네요. 저희 집에 지금 당장 재산이 없는 건 아무 문제가 아닌데 자기가 봤을 때는 충분히 일을 더 하실 수 있으면서도 집에서 용돈 받아서 생활하시는 저희 부모님들 때문에 걱정된다고 하셨어요. 우리 아빠가 남자친구에게 용돈 얼마나 줄 수 있냐고 물었던 것 때문에라도 절대 우리 집으로 보낸 아들을 장가 보내고 싶지 않답니다. 어머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한마디도 반박할 수 없었고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맞는 말이라 그저 죄송한 마음만 들더라고요. 내가 이런 상황에서 정말 주제넘게 결혼을 하려고 했구나. 지금도 집에 150만 원, 200만 원씩 가져다 주는 주제에 결혼하고 나면 어떻게 생활하려고 했나 싶었어요. 자기가 하는 말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말고 입장을 바꿔놓고 잘 생각해보라는 말씀이 마지막이었고 저는 그날 집에 돌아와서 펑펑 울었습니다. 그런 말을 들은 것이 분하고 슬퍼서 운 게 아니라 반박조차 못한 제 현실이 너무 한심해서 그래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나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나. 내 앞으로 된 재산이라고는 지금 월세방 보증금 2천만 원과 은행에 적금으로 들어가 있는 1,000만 원, 그리고 청약통장에 들어있는 500만 원이 전부고 매달 가족들에게 생활비를 대주면서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하는 건지 눈앞이 막막했어요. 병원에서 일하는 것이 쉬운 일도 아니고 하루하루 내 수명 갉아가며 버는 돈인데 가족들한테 그 돈이 다 들어가는 것도 숨이 막혔습니다. 그전까지는 가족들한테 당연하게 해주는 일이라 생각했어요. 내가 남들에 비해서 좀 많이 드리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남들은 집안 환경이 좋은 편이라서 그런 거고 나처럼 경제 상황이 어려우면 장녀로서 당연히 집에 돈을 보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나 봐요. 어머님과 제가 만났다는 것을 뒤늦게 알고 남자친구는 난리가 났습니다. 엄마가 뭐라고 하던 말던 그건 신경 쓰지 말고 우리 결혼은 흔들리지 말고 밀고 나가자고 했지만 저는 이미 이렇게 하다가는 죽도 밥도 안 된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어요. 남자친구에게 우리 조금만 시간을 갖자고 하고 그 사이에 내가 생각을 정리해야 할 것 같으니까 딱 일주일 있다가 다시 연락하자고 했죠. 집에서 가만히 앉아 계산을 해보니 제가 지금까지 부모님에게 드린 용돈과 생활비, 남동생에게 보내주는 용돈까지 다 합치니까 1년에 2천만 원 가까이 저희 집에 보내고 있었어요. 직장 생활 4년이 좀 넘게 했는데 거의 1억에 가까운 돈을 그동안 들였더라고요. 저한테 있었으면 돈을 모아서 작은 아파트 분양권이라도 한번 노려볼 수 있었을 텐데 저희 부모님에게 들어간 돈은
지금 한 푼도 남아있질 않았습니다. 지난 시간이 너무 후회가 되고 밤새도록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제가 선택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간이 찾아온 것 같았어요. 월급날은 아니었지만 통장에서 100만 원을 현금으로 찾아들고 주말에 저희 집을 찾아갔어요. 너가 웬일로 아무 일도 없는데 집을 찾아왔냐고 묻는 엄마 아빠에게 말없이 10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네주었습니다. 돈을 보고 엄마가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보너스라도 받았냐고 좋아하셨지만 저는 며칠 동안 생각하고 또 생각했던 말을 부모님한테 이야기했어요. 저는 이제 집안 뒷바라지하느라 내 인생 낭비하지 않겠다고요. 앞으로 용돈은 매달 월급날 엄마한테 30만 원 보내는 것이 전부고 그 이상은 전혀 보내지 않겠다고 확실하게 못을 박았습니다. 저희 아빠가 이제 58세고 엄마는 54세인데 내가 지금부터 엄마 아빠 노후까지 책임져야 하냐고, 딸 인생 다 말아먹을 생각이냐고 목소리를 높였죠. 엄마는 어처구니 없는 소리를 들었다는 표정이었고 아빠는 네가 해봤자 뭘 해줬냐고, 다른 집 아들 딸들은 차도 사주고 해외여행도 보내준다면서 푼돈 보내주면서 생색내고 그딴 소리 할 거라면 그냥 호적 파줄 테니까 네 맘대로 살라 하더라고요. 저것이 남자한테 눈이 멀었구만 아주. 좋은 말 들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지만 그간 제가 부모님을 위해 해주고 있던 것에 대해 고맙다는 말 한마디 못 듣고 욕만 신나게 먹고 돌아왔어요. 용돈 못 드리겠다고 하니까 호적 파겠다는 소리까지 들은 이상 제가 뭘 더 어쩌겠습니까? 자취방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동생이 전화를 해서 누나가 그렇게 무책임한 소리를 하면 어쩌냐고, 자기 공부에 집중해야 하는데 올해 공무원 시험에서 떨어지면 누나가 책임질 거냐고 하더라고요. 동생에게 너도 정신 차리고 앞으로 돈 달라 소리할 거면 연락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 월급과 현재 상황에 대해서 마치 사회초년생이 된 것처럼 다시 계획을 세우고 정리하기 시작했죠. 적금은 매달 얼마씩 넣을 건지, 1년이면 돈을 얼마나 모을 수 있는지 제 인생 계획과 목표를 다시 처음부터 생각했어요. 남동생은 물론 엄마한테 계속 전화가 왔지만 모두 받지 않았습니다. 진짜 내가 우리 가족들에게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고민하면서 며칠 밤을 눈물로 보냈고, 모든 생각이 뚜렷하게 정리가 됐을 때 남자친구가 아닌 남자친구의 어머님에게 전화를 다시 드렸어요. 한번 다시 만나서 이야기할 기회를 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바로 그날 저녁에 다시 만나서 그 일주일 정도의 시간 동안 제게 일어났던 일들과 변화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제는 정신 차리고 살겠다는 다짐과 함께 저희 결혼을 허락해달라고 다시 부탁을 드렸죠. 남자친구의 어머님께서 처음에는 곤란해하셨지만 제가 부모님들과 연을 끊는 것도 불사할 정도로 굳은 의지라는 것을 설명드리자 마음이 조금 바뀌셨나 봐요.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그냥 나중에 다른 남자를 만나면 될 거 아니냐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여기서 제가 바뀌지 않으면 제 인생은 평생 친정 식구들 뒷바라지만 하다가 끝나버릴 것 같아서 나름대로 필사적이었습니다. 저의 간절함이 통한 건지 나중에 정식으로 날짜를 정하고 집에 한번 찾아오라고 하셨고, 바로 그 다음 주에 남자친구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상견례 날짜까지 일사천리로 잡았어요. 바로 지난주 주말에 상견례를 무사히 마쳤는데 남동생과 저희 아빠는 앞으로 저를 안 보고 살겠다고 하시면서 상견례에도 오지 않으셨습니다. 엄마만 간신히 참석해서 결혼식 날짜건 뭐건 자기 의견 구할 필요 없으니 마음대로 알아서 하라셨고, 속전속결로 11월 초에 결혼식 날짜까지 잡았어요. 지금도 아빠와 동생한테는 전혀 연락이 없는 상황이고 엄마한테 30만 원씩 용돈 보내면서 집안 소식을 전해 듣고 있어요. 저는 이미 집에서 없는 딸이나 마찬가지라 결혼식에 저희 가족은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도 후회는 없어요. 계속 부모님 생활비를 대주고 있었다면 제 인생은 너무나도 암울했을 테니까요. 당장 집에 생활비가 부족해지니까 얼마 전부터 아빠가 다시 일을 하기 시작하셨고, 남동생도 집 앞에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를 구했다고 해요. 낮에는 공부하고 밤에는 편의점 알바를 한다고 하는데 올해 시험에 꼭 합격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저대로 열심히 일하고 결혼 준비도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많이 부족하지만 좋은 아내, 좋은 며느리가 될 수 있게 노력하려고요. 어떤 분들은 저희 아빠처럼 제가 남자의 눈이 멀어서 가족을 버렸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도 그동안 이만큼이나 지배해드렸는데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해요. 언젠가 가족들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해도 아쉬움은 없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제 인생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오늘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